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혹시 회사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가요? 또 피로감이 확 몰려오면서 뒷목이 뻐근하거나 신경이 바짝 예민해지는 경우 있는데요. 이럴 때 실내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실내 생활을 주로 하면서 생기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이 실내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집 증후군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내 증후군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질병을 원인으로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고 증상들이 서로 묶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실내에 있을 때에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외부에 나가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흔한 용어로는 빌딩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새집 증후군도 사실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밖에서는 멀쩡하다가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다 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네. 이게 실내 증후군의 한 증상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증후군의 증상에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잘 생기고 또 목이나 눈이 따갑고 불쾌감도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현기증도 나고 심한 경우에는 미식거리는 증상도 있고요. 또 짜증이 나고 집중력 저하가 되는 증상 그리고 냄새에 민감해지는 것들이 이런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실내 공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내에 들어오면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감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호흡기, 눈, 무기력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네.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네. 그런 증상과도 좀 구별이 잘 하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성과 여성 중에는 좀 어떨까요, 비율이?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 알레르기나 또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폐활량이 더 적고 또 기관지 점막 등도 민감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상인보다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도 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실내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군요. 자, 그러면 이 실내 증후군의 요인을 좀 살펴볼까요? 회사나 집 모두 실내 생활들인데 왜 유독 이 회사 빌딩에서 실내 증후군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빌딩 증후군 즉 이 실내 증후군의 유발 요인은 산소 부족이나 공기 오염 등이 있으면서 두통, 현기증, 집중력 감퇴 같은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흔한 원인은 라돈이나 포름알데히드, 석면 이러고 담배 연기나 곰팡이 또 각종 가스 등도 이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보다는 빌딩에서 사용하는 인테리어나 기자재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빌딩 내에서도 증상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부분 단위 면적당 회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도 더 높아지고 오염물질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사한 증상이 집에서 발생할 때는 사실 주로 새 집에서 이런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으로 더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빌딩 건물에 쓰이는 자재 그리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더 실내 증후군이 이런 회사 건물에서 많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유독 이제 실내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춥다고 난방기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요인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난방을 계속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공기가 건조해지고 산소량도 줄게 돼서 실내 증후군 증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도 기관지 등이 더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내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환기일 텐데 네. 사실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내 공기의 이산화탄소, 내부 인테리어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2~3시간에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외부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게 하는 것
것이 또 권장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식물을 많이 길러서 실내 공기 중 산소량을 늘리거나 오히 2~3시간 간격으로 직접 밖으로 나가서 실외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먼지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도 가급적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공기청정기를 통한 공기 정화도 괜찮지만 사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가 있고 또 오염을 막기 위해 세척과 소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만약에 몸이 많이 찌뿌둥한 증상이 주 증상이다 이럴 때에는 몸도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하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기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실내 적정 온도와 네. 습도 그리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예보가 좀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예보만 없다면 네. 자주 환기를 좀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 머무는 곳이 실내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되도록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 또 지나치게 춥거나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